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국고처 일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장이 드디어 그간의 서름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보다도 더 좋은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외 여러 호재와 수급에 힘입어 그간 움츠렸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마감한 뉴욕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가 번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올해 들어 최대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또 힘든 대로 어떻게 대응할지 어려우시죠? 그 솔루션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70-4941-022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 상담은 샵 8181 번호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국고처 1부를 열어줄 우리의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1월의 베스트 전문가이자 한경의 차트 여신 가문숙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반가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50선을 돌파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또 이번 주 말미 들어서 보니까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약간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코스피 증시와 코스닥 증시 정말 K 증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언제 만에 이렇게 맞아요. 상승이 됐나 싶을 정도로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지난 목요일 약간 조정의 그림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조정의 흐름들이 있었지만 장 마감에는 그래도 잘 마무리를 시켜주면서 십자형의 양봉 캔들로 마무리가 됐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장은 급등 이후에 매물이 좀 소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동안 워낙 시장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7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또 조정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우리는 한 2600선 돌파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뭐 2650을 훨씬 돌파를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래소가 941개 종목 중에서 500개 이상 종목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하락을 우려할 그런 장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시장은 돌고 돌아서 밸류업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이유들은 또 기업들이 내놓았던 그 당시에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과 또 미국 주식과는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 증시의 주주 친환경적인 그런 제도제의 부족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이런 가운데 또 환율은 약세 그림을 보여주었었죠. 특징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컨텐츠, 미디어, 음원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강세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카지노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호텔신라라든지 여행 관련주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철강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죠. 정부가 저가 밀어내기 흐름으로 인해서 철강 수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철강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조금은 강세였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기. 그동안 강세였던 조선, 방산 종목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또 바닥권에 있던 업종 순환매의 흐름들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금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을 챙기고 그리고 오르지 못한 종목은 지금 지수 2650선까지 온 상황에서 계속 바닥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의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국고처 일부이니만큼 미국 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올 들어서 최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1.69% 하락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었었고요. 이런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 7개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 애플 정도만 선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흐름들입니다. 2월 소비 심리가 64.7%로 1월 대비 7포인트 정도 하락했던 그림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등으로 불안 요인이 작용이 되면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또 인공지능, AI, 반도체 업종들의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있었는데 제가 강연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1월, 2월, 3월 특히나 이 1분기의 미국 시장은
고지전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지전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시면 위에 고지에서 우리 앵커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등산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고지전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 등산의 고점, 이 위에서 네. 저희가 이런 어떤 설전을 펼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들이 2분기, 3분기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1분기에는 고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점에서 서로 차익 물량을 내놓고 다시 매수하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1분기는 그래서 어쩌면 K 증시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분기는 미국 시장은 어떤 추세 하락이나 또 새롭게 제가 해외여행 시즌2 이렇게까지 오픈하면서 미국 증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를 시작한 마당에 너무 늦은 감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가지실 거고 1분기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또다시 이 소 뒷다리 잡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하실 텐데 지금 1분기는 미국 증시의 고지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K 증시에서 수익을 맛보시고 그리고 2분기, 3분기로 넘어갈수록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좋은 종목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올 연말에는 K 증시와 미국 증시 양쪽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현명한 투자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부터도 미국 시장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지전을 펼치고 있는 미증시 급락 때문에 다음 주 초 우리 시장의 흐름이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구원투수 연기금이 14년 만에 역대 최장 순매수 행진에 나서면서 15거래일째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요. K칩스법 통과, 또 거래대금도 8개월 만에 최대치까지 오르는 등 여러 가지 증시 호재 거래들이 많은 만큼 증시가 더더욱 탄력을 받아서 3천 돌파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가문숙 대표님과 함께하는 해외 주식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주식할 때 주의해야 할 세금 부분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미국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이 났을 때에 네. 세금을 얼마큼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ETF라든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미국 주식에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했을 때에 생기는 이 세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와 내가 미국 주식으로 1,000만 원 수익 냈는데 250 제외하고 750을 갖고 세금을 내자면 너무 많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 시간에는 절세를 좀 할 수 있는 부분 절세라고 해서 꼭 이렇게 세금을 뒤로 이렇게 빼돌리고 나쁜 게 아닙니다. 적게 낼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 왜 절세 그러면 이 뒤로 세금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네. 합법적으로 절세 잘하면 좋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게 네.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네, 어떤 그 글이요? 글이요. 부자의 기술이라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제 머리를 솔깃하네요. 탁 때렸던 게 부자는 소득을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득, 그러니까 정말 쉬운 얘기인데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맞아, 부분이에요. 맞아. 네. 별거 아닌데요. 네. 소득을 저도 사실 한경영에서 베스트도 되고 하면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네. 네. 근데 멋지십니다. 이 돈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거.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게 뭐 주식 투자에서 매매를 잘하면 이게 자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소득입니다. 이 소득을 내 자산으로 바꾸려면 주식 투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소득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찐 부자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절세라는 게 합법적인 절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그 절세 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화면 자료들 보시면은요. 먼저 일단은 제가 이제 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 세금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주주 외에는. 그리고 배당소득세가 15.4% 정도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매 차익은 없고 배당에 대한 소득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그러나 마찬가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장 ETF, 국내에 상장된 미국 상장 ETF에 있어서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ETF 중에서도 국내 ETF가 아닌 미국 주식과 관련된 ETF는 배당소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차익과 배당이 모두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250만 원을 공제한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22%의 분리과세가 있다라고 했었었죠. 그리고 미국 주식형 ETF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250만 원 공제 이후에 양도소득세 22% 분리형 과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좋아. 낼 거는 낼 테니까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가족 간의 증여. 이것도 우리가 민감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게 또 이 돈에 있어서는 가족과 내가 또는 배우자와 자녀가 별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족 간의 증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미국 주식, 테슬라라는 주식을 200불, 100불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현재 200불입니다.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나의 배우자나 그리고 직계 존속 비속에게 만약에 증여를 했을 때에 지금 현재 가격이 $300다. 그러면 내가 매수했을 때 그 시세 차익 말고 지금 $300인 그 상태대로 가족에게 증여가 되기 때문에 취득가 조정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국내 주식에서도 증권사를 교체할 때 내가 삼성전자를 지금 6만 원에 3만 원에 매수를 해서 수익이 지금 뭐 6만 원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3만 원 시차익이 났다는데 이 주식을 예를 들어 증권사를 이체하게 되면 현재 이체하는 가격으로 내 계좌에는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취득가 조정 의미이죠.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요거 중요합니다. 1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배우자에게 이체를 했는데 배우자가 1년 안에 매도를 한다. 그럼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1년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익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데 직계 존속 비속은 10년간 5천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아침부터 하긴 그렇지만 배우자하고 10년간은 주식 이체하고 가신다면은 나쁜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익상계철회 이건 뭐냐면 연간 실현된 순이익 기준으로 상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미국 주식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250을 제외한 750만 원이 수익이 되겠죠. 이럴 때 국내 주식 중에서 손실이 너무 깊은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종목은 계속 갖고 가야 돼. 삼성전자는 계속 갖고 갈 나의 주식인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예요. 이럴 때는 물론 지금 팔면 손실이긴 하지만 현재로서 그냥 세금을 어떻게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쓰리긴 하지만 그 금액만큼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손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손절난 금액과 미국 주식에서 수익난 금액을 같이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장에서는 그럼 손실난 거 어차피 갖고 갈 건데 너무 아깝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런데 다시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10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는데 지금 5만 원이다. 그럼 5만 원의 상계 처리를 미국 주식 수익난 것만큼 하고 그리고 현재 5만 원에서 아니면 조금 더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난 이 가격부터 어차피 내가 이 종목을 갖고 갈 거니까 배당도 받아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주식을 한꺼번에 팔지 말고 조금씩 그 안에서 해당 범위가 되게끔 이렇게 교묘하게 계산을 해서 매도하시는 것도 전략이다. 그래서 연간 실현된 순이익 기준으로 상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기본 공제 한도 활용 안에서 단계적인 매도 전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을 막 많이 몇십억씩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기본 공제 한도 내에서 그리고 국내 주식과 같이 연동을 해서 단계적인 매도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 연금 계좌를 활용한 비과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를 연금 계좌 IRP나 또는 ISA를 통해서 투자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의 3.3에서 5.5%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기본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일반형은 그렇고요. 4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초과부터 9.9%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비과세 투자를 하시게 되면 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면 미국 주식으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서 세금을 걱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계좌가 풍성해지셔서 찐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와 국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국경제 파트너 가문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를 잘해서 대박이 났는데도 이중과세로 날벼락이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세금은 아는 것이 힘이죠. 한국을 넘어서 미국 주식까지 또 차트의 신, 절세의 신 가문숙 파트너님께서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절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가문숙 파트너님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선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문숙의 전성기 1, 2 그리고 제가 지은 저서 2권에 대한 노하우가 넉넉히 들어있는 차트의 정석 24강 VOD 강의입니다. 물론 당연히 무료이고요. 또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놓고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왜 헬스장도 무료로 해놓고서는 안 간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1강, 2강, 3강 듣다 보면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VOD로 화면을 놓고 한 게 아니라 앞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습판을 하면서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강의당 30분, 40분, 50분씩 알찬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최근에 또 테마처럼 움직이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든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정말 차트에 대한 초급, 중급까지, 고급까지의 과정이 모두 다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서 가족들과 자녀분들 같이 공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모든 가족이 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지금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얼른 하셔서 여러분들 2025년 대박 나시는 투자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차트의 정석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들이 위너죠. 먼저 가문숙 파트너님만의 전매 특허 시간, 지난주 상담했던 종목들을 AS 해드리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먼저 카카오부터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 저희 이 시간의 시그니처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바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또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 이슈 이후에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밀렸던 그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48,200원에 비중이 82%. 추가 매수를 많이 해주셔서 비중이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조금 안타깝게도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전저점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82% 비중 지금 48,200원이면 당장 매도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행인 건 지난번 11월 달 저점도 지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1월 달 저점도 지지해주고 있는 2월 달 저점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아래에서 다시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그냥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241선 돌파의 흐름들이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4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목표 주가는 48,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48,000원, 즉 매수하신 단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그때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구간이 돌파가 안 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데 사실 길게 본다면 카카오는 또 오를 종목입니다.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48,000 돌파 이후에는 1차 목표 주가 51,000원,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55,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했던 종목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었었어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너무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단가가 좀 높았었고 그리고 단기로 접근하셔서 이것저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단기적인 대응 전략만 원하셨었죠. 다행히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단기적으로 반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9,200원에 35% 비중 얘기하셔서 저는 241선과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가 부근 16,500원 언저리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심스러운 제 생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빠른 단기 매매만 원하시는 분이어서 그냥 혹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주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 우리 국고처가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건 당장 이 종목이 내가 의뢰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있거나 같은 섹터일 때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똑같습니다. 16,500원 음봉상으로 이탈한다면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겠고요. 위로는 25,500원이 1차 목표 주가이고 25,500원을 돌파해 준다면 그 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23,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삼성 SDI였습니다. SDI 얘기를 하면서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좀 드렸었죠. 네. 조심스럽게 제가 우리 VIP 가족분들께도 당장 제가 2차 전지를 지금 추천을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기보유자라면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갖고 가시라고 했고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목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내가 적금을 넣고 펀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SDI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2025년 6년도에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조금씩 해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가운데 SDI는 29만 9,500원에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비중을 늘릴 수만 있다면 조금 늘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이 종목은 바닥을 다지고 21선을 우상향시키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일단 1차 목표 주가는 28만 원 보시고요. 시간 싸움과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하반기까지 내년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면서 기술적으로는 1차 목표가 이후 2차 목표가는 33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외에도 가온칩스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요 못다한 종목들은요. 내일 9시 공개 특강에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한 번 더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고초 7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 상담까지 꼼꼼히 다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모든 분들 다 큰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문숙 대표님과 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고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2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가문숙 파트너는 내일 밤 9시에 지수 2600선 돌파, 업종 순환매 이 종목 집중이라는 주제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 진행합니다. 더불어 02-3490-4504번으로는 가문숙 파트너의 전성기 차트의 정석 24강 VOD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가문숙 파트너가 준비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화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오션 43,500원 15%예요. 네, 와. 요즘 하나 이름만 붙으면 불기둥을 뽑아 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K방산 하나오션 종목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43,500원에 15%. 언제까지 가지고 가도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첫 번째 전화가 이렇게 수익이 많으신 분이라서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이 종목 43,500원이면 매수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팔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도 사실 계속 우상향이 됐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서도 좋으셨을 텐데 81,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00% 수익을 보기 바로 직전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비중이 많다면 조금 덜어내시라고도 할 텐데 비중도 나쁘지 않고요. 그대로 홀딩을 하십시오. 여기에 외국인들 수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또 그동안 하나그룹주들이 어찌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그룹주들의 흐름들은 조금 소외됐던 모습입니다. 조선업종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하나오션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거를 월요일 방송에서 하나오션을 우리 같이 출연했던 대표님이 얘기하면서도 공방에서도 너무 좋은 종목, 너무 좋고 실적도 좋고 다른 조선 업종보다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게 좀 뒤늦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도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기대감도 생기는데요. 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면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요 월봉의 박스권 돌파 직전이었거든요. 박스권 돌파도 했고요. 저는 이 종목의 월봉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한 85,000원까지는 그래서 전고점 이상까지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241선 월봉의 언저리가 8만 원 언저리였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에 지난번 고점이었던 81,000원을 강하게 뚫지 못한다라면 한 5% 정도는 비중을 줄여셔도 됐고요. 나머지는 과감히 한 10만 원 이상까지 조금 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고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따진다면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는 날까지 그냥 들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과 61선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지금 매수가가 닿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시면서 쭉 가져가시고요. 한 번 더 수익 실현을 안 하신 거라면 81,000원 돌파를 못하면 비중을 5%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10만 원 이상까지 갖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소리에서 여유가 묻어나시는 또 우리 시청자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수익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는 컴투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15%에 5만 원입니다. 15%에 5만 원이요. 컴투스 평소에 게임 좋아하시나요? 그건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놓은 지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1년이나 가지고 계셔서 이제는 좀 덜어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가문숙 파트너님께 바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사랑합니다. 아유,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가 5만 5천 원만 가면 제가 팔고 싶은데요. 5만 5천 원이요. 예. 1년 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5만 5천 원 이하일 때 매수하셨다가 얼마 전에 5만 3천 원을 살짝 돌파하면서 아이고 때가 왔나 보다 이러셨는데 네. 밀렸죠. 네. 그런데 다행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습니다. 예,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비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또 게임주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많이 안 좋았었죠. 안 좋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컴투스는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아까 15%, 10%라고 하셨었나요? 15%. 15%요. 예. 비중이 15%면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바닥도 다졌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행히 21선의 추세가 계속 우상향되고 있고요.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들도 120선, 240선 아래로 다 밀어냈고 그다음에 정배열로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만 시간 여유를 갖고 두신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네. 그러니 마음 편하게 그냥 갖고 계시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1차 목표가는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자리가 5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4천 원을 가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전분처럼 5%만 비중을 줄이시고요. 나머지는 주봉을 좀 보시면서 조금 길게 대응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주봉에서도 120주봉 돌파도 나올 것 같고요. 그 120주봉 돌파만 나오면 6만 원 돌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간히 이 방송 보시면서 만약에 제가 제시한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고 상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1년 동안 마음고생 하셨으니까 수익 극대화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신 목표가까지 꼭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PG요. SPG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37,000원에 40%요. 37,000원에 40%요. 예. 아, 로봇 테마로 올 초 이제 힘을 잘 내고 있는데 지금 매수 가격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SPG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바로 파트너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0% 비중에 37,000원이시면 이 또 물타기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 한 거의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최근에 로봇주들이 오릅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중에서도 어떤 본체나 이게 아니라 감속기라든지 부품 쪽에 해당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근데 이런 섹터들도 사실은 필요한 그런 종목이긴 해요. 안타깝게도 지난 금요일, 목요일 주가의 흐름이 21선을 안 깨야 되는데 21선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되실 수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급을 본다면 개인들과 기관들, 외국인들 흐름 가운데 기관들이 점진적으로 꾸준히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매수세가 유입됐던 그런 흐름들이고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평균 단가 흐름을 본다면 안타깝게도 평균 단가는 3만 원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지금 약간 수익 보합 정도의 흐름인데요. 중요한 건 과연 이 종목을 지금 40% 비중이신데 제가 매도를 하시라고 하면 매도를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가 다음 주에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21선을 이탈한 이후에 지난번 이게 꺾였던 기술적인 부분까지 내려온 상태여서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27,500원이 일단은 손절가입니다. 27,500원을 이탈하면 사실은 손절을 하셔야 또 긴 시간 마음고생을 안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비중이라도 좀 덜어내시면 좋겠고 만약에 다행히 반등이 좀 이어진다면 1차 목표 주가는 35,000원이고요. 2차 목표 주가를 4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적다면 어차피 로봇 관련주들은 상승할 그럴 종목이고 또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위치에서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갖고 가시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손절가와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때 조금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다행인 건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최첨단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의 발달과 함께 중기적 관점으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과 또 매수 가격에 따라서 대응 솔루션이 달라지죠. 말씀드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잘 기억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HLB HLB요?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81,800원에 10%예요. 81,800원에 10%요? 네네. 어제 종가. 그러네요. 종가 베팅 하셨어요? 네네. 아, 과연 종가 베팅 잘한 것일지 강문숙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을 무슨 근거로 저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하셨을까요? 아, 네. 뭐 3월 중순에 그 가남 신약 그 FDA 승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내려와가지고 좀 한번 매수해봤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3월 중순에 간암 신약 이슈를 우리 시청자님만 혼자 딱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게 87,000원 언저리에 주가 올라갈 때 매수하신 게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왜 이 종목을 저 자리에 종가에 베팅할 무슨 근거로 들어가시냐고 여쭤본 이유가 사실 음봉 매수를 하기가 개인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 종목을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온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건 나름대로 3월의 중순 이슈도 있는데 이 종목이 저렇게 음봉이면 월요일장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다음부터는요. 지금 자리도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기 88,000원에 매수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잘하신 건데요. 다음에는 이럴 때는요. 방법을 제가 제시드리면 보초벽만 일단 딱 보내시고요. 월요일 장에 지금 제 차트에서 보고 계시는 24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 그 가격이 81,500원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쳐드리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월요일 장에 지지가 된다면 딱 왜냐하면 주가는요. 5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계속 5일선 아래 머물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5일선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변곡점에서 매수를 하자. 단기로 본다면 5일선을 돌파하는 변곡점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얘를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히려 내일장 즉 그러니까 월요일장에 종가상으로 81,300원을 돌파할 때가 매수 자리였었어요. 그러나 뭐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5일선이 아마 우리 시청자님 아실 것 같은데 5일선이 이렇게 꺾이다가 회전이 나는 딱 그 첫 자리, 그 자리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요.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이 매수하고 싶으실 때는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보초벽만 보내놓으시고요. 월요일장에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저 자리를 지지해주고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 오히려 더 2차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5일선 변곡점이 나올 때 3차 매수를 하신다면 3월달 재료를 앞두고 충분히 저점 매수가 돼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고 재료 나올 때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전략을 가지고 갖고 가신다면 아마도 88,000 이번에 내용이 좋다라면 88,500원 돌파도 나오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매수 기법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73,000원 이탈 시에는 매도하시는 전략. 왜냐하면 저점 추세가 깨지니까요. 지금 73,000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저점에 대한 지금 이 추세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안 됩니다. 이게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자리 지지 여부만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저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홀딩. 그리고 반등 시에는 목표 주가 1차 기술적으로 88,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가 베팅을 전일에 하고 또 바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꼼꼼하게 진단을 받아보셨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내주신 종목 상담까지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방송에서 다 해결을 못한 내용들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밤 9시죠. 함께 하시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높이는 법까지 함께 배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기아 88,000원 20%입니다. 기아 88,000원에 20%요. 매수 가격 보니까 좀 오랜 시간 들고 계셨나요? 네, 2년 넘었는가 2년 네. 예. 좋은 날 힘든 날 계속 오랜 시간 함께 하신 만큼 또 수익 많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네. 추가 매수도 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함께 진단 도와드릴게요. 예. 아니 근데 이 종목을 88,000원에 매수하셔서 2년 갖고 계시면서 135,000원쯤 갔을 때 왜 안 파셨을까요? 더 갈 줄 알고. 돈 나가니까 15만 원 간다 하니까. 15만 원 간다 하니까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밀리네요. 그죠? 근데 너무 속상하다. 2024년도에 13만 5천 원을 찍고 밀릴 때. 자, 제 차트 한 번만 봐주시면요. 오늘 이
제가 쓰고 있는 영웅문 차트가 오늘은 점검이어서 제가 다른 차트로 보다 보니까 제가 만든 수식들이 안 보이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주봉을 보시면 지난번 13만 5천 원을 찍었을 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윗꼬리를 심하게 달았. 이거 잘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 기술적 네. 분석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보면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전보다 돌파를 살짝 했습니다. 근데요, 돌파는 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딱 보니까 거리량이 없어요. 앞에보다 이날보다 지금 이 앞에 더 올랐던 요 자리 이 흐름보다 다음 자리에 고점에서 여기보다 여기 거리량이 훨씬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음봉이 나왔던 부분에 매물을 소화하고자 매도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혹여라도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거리량이 앞에보다 너무 없다면 그건 바로 하락의 징후입니다. 그래서 저때 매도를 하시면,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요. 기아가 지금 15%의 비중 그러니까 가격 8만 8천 원에 15% 비중이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이거를 15%가 아주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닌데 늘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해보면서 비중 그냥 늘리지 마세요. 손실이라면 제가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손실도 아니고요. 수익이시니까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오히려 차라리 다른 종목에 지금 어떤 섹터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뭐 반도체 저점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갖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기아를 갖고 계시니 자동차가 좋다 싶으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의 흐름은 저점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오히려 현대차 주가가 더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비중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지만 또 관세 얘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중 늘리는 건 반대. 다른 섹터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동차를 사고 싶다 하신다면 오히려 현대차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관세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종목들보다는 조금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중형주급,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 되는 종목, 6천억 요 정도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작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작은 기업을 선택을 해서 위대한 기업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투자, 이거야말로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차, 기아도 좋지만 저는 차라리 부품주도 좋고 그래서 한 5, 6천억 정도 진짜 실적이 좋은 성장주 중에서 내 재산의 5에서 10% 정도를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이슈도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추가 매수보다는요, 현대차라든지 중소형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주셨네요. 17만 8천 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게임주들이 참 갈 듯 말 듯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수 가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게임주들이요. 앞에 컴투스하고는 또 다르죠.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진짜 황제주까지 올라왔다가 네. 거의 지금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온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매수 단가가 17만 8천 원이시면 지금 이제 매수가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게임주들이 못 가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게임은 일단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있습니다. 게임이 오픈이 됐을 때에도 신게임이,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게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집안에 만약에 성인이 뭐 이렇게 대학생들까지 해서 4명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가 4대가 있거든요. 4식구가 다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있고 노트북도 들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다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하는 거죠. 거기다 진입장벽도 낮고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 저는 게임주는 사실 권해드리지는 않는데요. 낙폭 과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라면 지금 얼마 전에 엔터주가 오르고 했던 것처럼 게임주들도 한번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바로 이 가정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게임주라든지 뭐 가전제품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그런 어떤 호재가 뜻하지 않는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게임주들의 그런 급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으로 매수가가 높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로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16만 8천 원 정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반등이 나올 때에 19만 2천 원. 만약에 이 종목이요, 업종 순환매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성장성을 갖고 급등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기술적으로 19만 2천 원 돌파를 못한다라면 241선, 121선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시고 섹터 교체, 변화를 가지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낙폭 과대 관점으로는 접근해 볼 만하다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동진세미캠 보내주셨네요. 26,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좀 전에 게임주 말씀하시면서 반도체주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올해 들어서 그래도 조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동진세미캠이 26,500원에 비중 30% 잘하셨습니다. 네. 뭐 제가 원하는 매수 단가는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니까 24,000원 언저리가 되겠는데 다행히도 동진세미캠은 참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좋은 종목인데 반도체 작년 이후 하락부터 정말 낙폭 과대를 이루었었죠. 그런데 아까 우리 앵커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NC소프트와 동진세미캠 둘 다 낙폭 과대입니다. 그런 낙폭 과대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동진세미캠을 당연히 손을 들어드릴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의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약간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됐던 그런 모습이지만 일단은 반등의 여력이 있고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뭐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흐름들은 더 실적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고 한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목요일 날 2월 20일 날 이 종목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가 나왔죠. 이거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26,500원이시다. 그날 좀 끊어내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혹여라도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장에 추가 음봉이 나오면서 가격적으로 27,000원을 이탈한다면 차라리 한번 매도를 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시면 좋겠어요. 왜냐? 저 장대 음봉이 어찌 보면 흔들기일 수도 있고 세력들의 어떤 매집을 위한 개인들의 물량 뺏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21,000원, 2만 원대부터 31,000원까지 5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23,000원대까지 깊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대 음봉은 지금 저게 매집이다, 흔들기다, 또는 손털기다 이런 건지는 아직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월요일장에 손실은 가슴 아프니까 장대 음봉이나 또는 음봉이 나오면서 27,000원을 깨면 종가상으로 깬다면 매도를 하시는 전략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해결하지 못한 종목들은요. 내일 밤 9시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소 파트너님과 함께한 국고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